안녕하세요. 정주입니다. 저는 작가이자 문화평론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 채널은 세상의 모든 주제에 대해서 제가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모든 주제 중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이 사랑 중에서도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결혼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또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고 또 되게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도 많고 상당히 양가적인 그런 감정이 담겨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뭐 요즘에 어떤 비혼주의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꼭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실제로 설문조사 같은 것들도 보면 과거 세대에 비해서 많은 청년 세대가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또 얼마 전에 어떤 설문조사에서는 뭐 여성들의 경우에는 내가 충분히 평생 어떤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면 뭐 굳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응답 비율이 뭐 과반수를 넘는 그런 설문조사도 있었고, 그만큼 이제 결혼이 필수가 아닌 시대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칼럼을 쓰는데 필요해서 받았던 빅데이터 연구 결과 자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결과 자료를 보면 요즘 세대가 사랑과 관련돼서 가장 관심이 많은 키워드가 뭐 첫 번째가 데이트고, 그와 거의 비슷한 비중을 갖고 있는 게 결혼이더라고요. 그만큼 이 결혼이라는 것이 물론 어떤 시대가 변하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지만 또 여전히 결혼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사실 유튜브 같은 걸 찾아보면 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채널들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글도 많고 요즘에는 결혼하지 마라, 뭐 아이 낳지 마라, 이런 말도 되게 많은데, 저는 오늘 이제 좀 그래도 결혼한 유부남으로서 이 결혼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당장 결혼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하면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오늘 결혼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이와 관련된 글을 쓰기도 했었고, 그래서 뭐 출판한 에세이집에 들어간 적도 있었는데, 거기서 꼽았던 건 총 세 가지였는데 좀 그에 보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좋은 점이 뭐냐? 첫 번째, 더 이상 다른 이성들에게 뭔가 선택받기 위해서 막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가 없어진다. 이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을 생각해 보면 뭔가 항상 다른 이성들에게 좀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이제 비혼주의자는 아니었고 좀 연애도 하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종의 결혼주의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성애자 결혼주의자였기 때문에 되게 좋은 이성을 만나서 저도 또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뭔가 항상 이 주변의 레이더를 켜고 내가 뭔가 선택받기 위해서 말투와 어떤 패션과 나는 혹시 선택받기에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굉장히 주변에 신경을 많이 쓴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결혼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이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 선택받기 위해서 막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선택받을 만큼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나?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나? 뭐 그런 어떤 에티켓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나? 나는 통장 잔고가 충분한가? 나는 집도 없는데? 뭐 이런 고민들을 이제 끊임없이 또 하기도 했었다면, 결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어느 정도 난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런 자아 존중감이 되게 생기게 되고, 또 좀 자존감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는. 자존감이 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잔잔한 어떤 나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좀 사라지기도 하겠죠. 그래도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어쨌든 간에 결혼주의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되게 중요한 통과 의례를 거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좀 스스로 성장한 느낌도 들고, 좀 한 단계 더 완성된 느낌도 들고, 그런 느낌이 되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의연해지기도 하고 여러모로 뭐 이성을 대할 때나 이럴 때도 더 이상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선택받기 위해서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뭐 예의를 갖추고 또 좋은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성들이 나를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닌가? 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전혀 상처받을 일도 거의 없고, 오히려 이제
나를 너무 매력적으로 생각하면 좀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적당한 아저씨로 봐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좀 의연해지고 좀 강박에서 벗어나는 행복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결혼하면 좋은 점 두 번째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과 약간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건데, 나도 더 이상 누군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쓸 필요 없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사랑의 본질과도 되게 연결되어 있는 점이라 생각하는데요. 내가 그래도 평생 나와 함께 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뭐 100 명을 만나볼 수도 있고 뭐 200 명을 만나면서 막 외모를 비교하고 성격을 비교하고 막 스펙을 비교하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비교하다 보면 정말 끝이 없기도 하고 상당히 피곤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막 100 명, 200 명을 비교해서 뭐 소개팅도 하고 뭐 여기저기 동호회도 가입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이성들을 막 찾다가 내가 한 명을 골랐는데, 그 한 명을 고르기까지의 과정도 상당히 좀 피곤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또 이 아직 결혼을 안 하게 되면 내가 고른 사람이 뭔가 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사람을 또 만나 봐야 될 것 같고, 뭔가 이 사람이 또 좀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스스로 되게 피곤하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사실 그런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뭐 당장 이혼하고 재혼할 게 아니라면 어쨌든 결혼을 하면 적어도 뭐 오랫동안 같이 살기로 약속을 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뭐 설령 뭐 더 외모가 뛰어난 사람, 더 스펙이 좋은 사람, 뭐 더 부자인 사람과 나의 배우자를 비교해서 내가 질투하고 괴로워해 봐야 나만 손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결혼하기 전이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더 낫나? 그럼 나 이 사람과 빨리 헤어지고 저 사람과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고민들이 막 복잡하게 계속 머릿속에서 얽힐 수가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뭐 그 사람이 꼭 일부러 막 환승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니더라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시달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강박들에. 근데 일단 결혼을 해 버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스스로 그런 게 무의미하다는 걸 아니까 더 비교 같은 걸 안 하려고 하게 될 수 있겠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이제 이 사람과 평생 살기로 했으니깐 살아야지 뭐.' 이 사람에게 되게 더 만족하게 되고 나의 선택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고 나의 현 상황을 되게 긍정하게 되면서 그냥 이 오늘에 이 현실에 그냥 이렇게 안착할 수 있게 되는 느낌? 저는 그 느낌도 되게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그것이 이제 선택의 어떤 박탈이라고 느끼죠. 내가 더 많은 사람을 계속 비교하면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볼 수도 있고 더 많은 선택의 기회가 계속 누릴 수도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굉장히 상실감, 자유의 상실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격에 따라서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자유의 박탈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느낌? 내가 스스로 뭔가 시달리는 그런 머릿속의 상태, 욕망의 상태 이런 것들로부터 오히려 자유로워져서 이제는 오히려 더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안심하고 이 상황에 안착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고, 그런 상태가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상태가 아닌가라고 반대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성향 차이일 수 있겠죠. 너무 많은 선택, 뭐 선택하고 선택받고 이게 옳은 선택인지 계속 또 고민하고 걱정하고 선택을 바꿔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굉장히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혹은 뭐 게임처럼 느끼면서 자유롭다고 느낀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저처럼 그런 과정이 되게 피곤하고 빨리 그런 과정에서 벗어나서 빨리 안정적인 행복을 누리고 싶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저는 이제 후자의 사람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걸 틀었을 때 '와 볼 드라마 너무 많고 볼 영화 너무 많아서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다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너무 많은 선택지들이 생기니깐 '와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 차라리 누가 나에게 뭘 봐야 될지를 좀 한 선택지를 3 가지만 줘서 내가 그중 하나를 고르면 훨씬 편할 텐데 이게 너무 볼 게 많으니까 오히려 뭘 봐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 난 이 상태가 좀 피곤하다.' 뭐 이렇게 또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가 되게 결혼하면 좋은 점이라고 꼽고 싶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더 이상 시간을 잃지 않고 쌓아 나갈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연애를 한다 이랬을 때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굉장히 어떤 둘만의 추억을 쌓기 위해서 뭐 사진도 많이 찍고 저장도 해 놓고 막 커플 다이어리 뭐 커플 앨범 이런 것도 만들지만 이제 헤어지는 순간 그 모든 시간은 잊어야 하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 불태우고 뭐 다 폐기 처분해야 되고 이제 그 시간을 되게 고통스럽게 잊으면서 마치 내 인생의 일부분을 부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주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좀 그럴 위험성이 많이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뭐 연애에서 이별하고 헤어질 확률보다는 어쨌든 간에 결혼하고 이혼할 확률이 적긴 적잖아요. 요즘에는 이혼도 많이 하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쪼끔 더 이 시간을 안정적으로 쌓아 나갈 수 있고 이제 내가 내 시간을 버리지 않아도 되고 그런 점들이 저는 되게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글 쓰는 사람이다 보니깐 제 인생의 경험들에 대해서 뭐 사랑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이제 쓸 일이 많게 되는데 이 지나간 사랑에 대해서 되게 쓰기가 쉽지 않죠. 뭐 새로운 사람을 제가 만나고 있을 수도 있고 제 아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막 제가 옛날 연애에 대해서 막 쓰면 저라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제 배우자가 막 너무 옛날 사랑 애틋하게 쓰고 이러면.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평생을 약속을 했으면 우리 연애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많이 쓸 수도 있고 '아 이제 드디어 좀 사랑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솔직하게 많이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그런 측면이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계속 기억하고 계속 저장하고 사진을 쌓아 나가고 앨범을 더 이상 불태우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들이 제 삶의 시간을 지킨다는 느낌? 내가 지나온 시간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수호한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결혼이 되게 좋은 것이 아니었나. 지금도 아내랑 같이 저희가 뭐 결혼할 때의 사진 아니면 연애했을 때의 사진 이런 것들을 뭐 3년 전, 4년 전, 몇 년 전 사진들도 계속 반복해서 같이 보기도 하고 그러면 '아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같이 보냈었지. 그때의 어떤 그 시절의 느낌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 세 가지를 제가 예전에 에세이집에 썼던 적이 있습니다. 뭐 행복이 거기 있다 한 점 의심도 없이라는 책이었는데요. 근데 또 제가 요즘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 또 느끼는 거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지만 인생에 정말 내 편인 사람이 생긴다는 거는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뭐 사회생활에서 뭐 상처받고 스트레스받고 이런 일이 있을 때도 그래도 끝까지 내 입장에서 나와 같이 고민해 주고 내 편이 되어 주고 그렇게 함께 좀 인생을 일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말 커다란 힘이 되죠, 인생에서. 자기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고민을 뭐 친구와 고민 상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친구와 이 한 공간에서 같이 살면서 이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존재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런 정신적인 지지대 이런 게 서로 되어 줄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되게 좋은 부분이죠. 그런 점들은 역시 또 결혼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물론 이제 결혼 이후에는 이 아이의 출생과 양육이라는 문제가 또 있고 그건 또 다른 영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어쨌든 결혼하면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 세 가지, 한 서너 가지 정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상의 모든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